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외환보유고 이야기입니다. 6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에 비해서 94억 달러 줄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내용도 여러 언론에 등장을 합니다. 94억 달러면 12조 원이고 작은 돈은 아니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겁먹을 일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들어가 보죠. 6월 감소분 94억 달러 맞긴 한데요. 이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좀 더 멀리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감소가 시작된 것은 2021년 11월부터입니다. 10월 말 4,692억 달러이던 외환보유액이 11월부터 감소를 시작해서 22년 6월 말 4,383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8달 동안의 감소액 309억 달러입니다. 줄어든 원인, 첫 번째 후보는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 신문에 나듯이 바로 그것이죠. 영어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스무스하게 만드는 것. 우리말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부르는데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를 팔거나 사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1,300원이 넘어가는 것을 막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 안정화 조치가. 자, 그러기 위해서 달러를 내고 원화를 사들였을 테니 그만큼 달러 보유액, 즉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외국 돈들끼리의 환율이 변하더라도 외환 보유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68%를 미국 달러 자산으로 보유를 합니다. 2020년의 비율인데요. 그 숫자는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달러라고 하더라도 현금 뿐만이 아니고 미국 국채가 훨씬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도 다 이것을 달러를 보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8%가 달러라면 나머지 32%는 뭘까요? 유로,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같은 이 주요 국제 통화들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이런 통화들까지 다 미국 달러로 환산을 해서 합산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돈들에 비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환율이 그렇게 바뀌게 되면 아무 짓을 안 하고 있어도 외환 보유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외환 보유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작년 11월부터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렵에 미 연준의 통화 긴축이 본격화됐고요.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도 상승을 했죠. 유로, 엔화 같은 6개 국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의 비율을 미국 달러 지수, US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는데요. 작년 11월 1일 93.9이던 이 달러 지수가 8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말 104.7이 됐습니다. 미국 달러에 비해서 유로, 엔화 같은 이런 돈들의 가치가 평균 10.3% 감소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환율 변동에 의한 외환 보유액 감소액은 154.6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전체 외환 보유 감소액 309억 달러 중에 154.6억 달러,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155억 달러, 이것은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쓴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돈을 보면 그게 원화로 환산을 하면 20조 원 정도, 155억 달러니까 말이죠. 자, 2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1,300원은 결국 뚫리고 말았습니다. 7월 5일 밤 9시에는 1,315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달러당. 외환 보유고를 무기로 한 환율 방어, 이거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이 그림에서 초록색 막대는 외환 보유액, 빨간색 선은 원달러 환율을 나타냅니다. 2008년 3월경부터 환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7월부터는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급격히 감소를 하죠. 환율 방어를 위해서 달러를 매각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도 환율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다가 떨어질 때가 있죠. 바로 11월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0월 30일 날 한미 통화 스와프 소식이 전해진 결과입니다. 그 후에 한 차례 다시 오르긴 했지만 환율은 안정을 되찾게 되죠. 이때는 한국은행이 달러를 사들여서 외환 보유고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도 환율은 떨어집니다. 외환 보유고를 소진할 때는 효과가 없다가 통화 스와프에 환율이 반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과연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서 환율을 방어한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주, 2주 정도의 임시 방편은 될지 모르겠지만 근원적 해결책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칫하면 그냥 돈만 날리는 셈이 되겠죠. 2008년 당시에 600억 달러를 썼는데 글쎄요, 그게 쓸 만한 거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IMF는 적정 외환 보유액 기준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하면서 외환 보유 제도를 운영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액 3개월치, 또 단기 외채 상환액 1년치, 또 M2 통화량의 20%, 요 금액을 합친 금액 그 숫자의 100에서 150%가 적정 외환 보유액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돈줄이 완전히 막히더라도 석 달 정도는 에너지나 식량 같은 것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자. 또 외자 유익이 완전히 끊기더라도 1년 정도는 외채 부도내지 않도록 하자. 또 급작스러운 통화가치 급락이 있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그러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IMF의 권고이죠. 이 지도는 2021년 말에 세계 각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가 IMF 권고액의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빨간색은 50% 미만, 하늘색은 50에서 100%, 연한 연두색은 100에서 150%, 짙은 연두색은 150% 이상입니다. 흰색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인데 이 흰색은 특별히 외환 보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나라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99% 하늘색입니다. 중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터키 같은 나라, 이 나라들이 다 하늘색이죠. 뭐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무려 3.39입니다. 그 비율이 엄청난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그래프는요, 러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2013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외화를 쌓아둔 거예요. 뭐 외화뿐만이 아니고 금도 엄청나게 축적을 했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경제 방어막이 되었나요? 이 외환 보유액이? 글쎄요. 석유나 식량이 이 방어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외환 보유고가 방어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외환 보유액이 세계 9위다. 그러니 걱정 마라. 뭐 이런 식의 발표들이 자주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통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당연히 외환 보유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데도 외환 보유액은 절반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 유로가 상당히 안전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나라 경제가 튼튼하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통화가 안전자산이냐, 또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국 화폐가 위험자산이라면 달러를 웬만큼 쌓아두더라도 투자자들이 돈 빼나가는 거, 그 순식간입니다. 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된다면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이제는 외국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한국인 자신도 언제든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환 보유고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지만 그것으로 경제를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 신인도가 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이런 제품들의 수출이 호황을 이룬 덕분이죠. 2021년 말에는 국가부도 확률을 반영하는 CDS 프리미엄이 일본 수준으로 낮아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시절이 1년도 채 못 가네요.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CDS도 또 환율도 치솟고 있습니다. 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돈 원화, 우리나라 돈 원화를 다시 위험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998년처럼 국가부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 3월만 현재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즉 해외 갚을 돈과 받을 돈 사이의 그 차액, 그것이 6,960억 달러가 됐어요. 거의 7천억 달러 정도의 해외 순자산이 생긴 것이죠. 98년 외환위기 때처럼 국가 부도에 직면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국가 부도는 나지 않더라도 환율과 물가가 치솟고 경기는 얼마든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말입니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든 개인이든 빚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금을 잘 챙겨 주시고요.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믿을 만한 나라,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일자리와 달러와 풍요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외환보유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